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독서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찍게 된 건 지금 요즘 이제 계속 시험 범위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스포트에서 여러분 이제 강의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고 여러분 혼자 이제 공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올림포스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찍어드리고 있어요. 이제 어제 선생님이 찍었던 건 인문 5번째 파트에 계몽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과 그다음에 표현주의에 대한 거 찍었던 거고, 오늘은 함께하게 될 것은 과학 지문 중에서 7번째 지문인 바이러스와 감염 지문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감염 과학기술 파트 7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마 115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자, 바이러스와 감염에 대한 얘기가 더 있으니까, 자,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정과 원리가 보통 포함이 많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느 지문인가에는 과정과 원리가 들어있을 거고, 그러한 과정과 원리를 보기 같은 데서 도식화해서 물어보거나 그림 속에서 아마 물어보는 것들이 문제 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지문이에요. 자, 지문 딱 보자마자 와 라고 그냥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한 여러 번 보시면 한 2번, 3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28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물어보는 일치, 불일치, 사실 확인 문제잖아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바이러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그러면 아직 글은 읽지 않았지만 이 속에 피막이라는 게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뭔가 막이 있나? 피막. 피막이니까 겉에 있는 막인가? 우리가 피부할 때 겉에 있는 걸 우리가 피부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해서 이런 얘기들 줄쳐가시면서 요것들을 지금 외우는 차원은 아니고요. 늘 얘기하지만 과학 지문은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지문 읽어보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읽어내야 할지에 대해서 줄치고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나왔을 때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하여 숙주세포 내부니까 어디론가 침투할 때 효소와 결합해서 침투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핵산이 DNA라면 RNA는 존재하지. 그러면 DNA와 RNA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이유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유니까 인과관계 나와 있잖아요. 그럴다가 우리가 늘 비문학 지문은 인과관계에 따라 읽는 거라고 했으니까 본문 속에서 이 부분 찾아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아니라서 기생한다. 그럼 기생, 세포 이런 거 나오면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번째,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가장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이 있다. 그럼 바깥 얘기가 있고 바깥이 있으면 또 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캡시드를 피막이 감싸고 있다. 그럼 캡시드, 좀 어려운 말 나왔으니까 외우지 말고 줄쳐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캡시드, 효소, 그 다음에 피막, 아니면 부착 단백질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와서 여러분이 지울 수 있으면 지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했죠? 자, 그럼 29번 문제는 이런 게 있네요. 그림 문제. 와, 지금 못 풀어요. 그냥 보자마자 뭐야? 라고 놀라지 마시고 본문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A, B, C, D가 돼 있고 이따 문제 풀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30번 문제 기억과 니은인데 미리 좀 써왔어요. 급성 감염과 지속 감염. 그러니까 요 안에 급성 감염과 지속 감염에 대한 비교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이 문제는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번 문제 보시면 또 보기 문제인데, 자, 보기에 대한 설명 나와 있어요. 이게 낯선 설명이 아니라 본문을 보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인 거니까 그 예시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본문 정리를 먼저 깔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그래심 포인트. 이거는 그러니까 적어서 외우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자, 네 가지예요. 바이러스의 특징과 피막 유무에 따른 구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피막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 자, 과학기술 지문이니까 요 과정이 있을 거라 얘기했죠. 이제 몇 문단인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세 번째, 급성 감염 대 지속 감염.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번째, 잠복 감염, 만성 감염, 지연 감염인데 세 개 비교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이 글은 의외로 좀 쉬워요. 뭔가 비교하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비교하는 것들을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아, 얘랑 다른 점이겠구나. 그런 것만 체크하시고 만약에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도 비교하는 문제들 일치 불일치해서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겠죠. 얘 설명인데 얘하고 간다든가 얘 설명을 저기다 뿌려온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됐을 거니까 본문 읽었다는 전제하에 갈 거예요. 아직 안 읽었으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읽고 그 다음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문단번호 붙이셔야 돼요. 1, 2, 3 아마 4까지 있을 거고요.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본문 스르르 읽고 문제 풀어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죠. 자,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이러이러한 대상이다 써 있으니까 바이러스의 뭐 정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라는 거죠?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해요. 바이러스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를 정리를 해가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얘는 체내로 자 들어온다란 말. 들어온다란 말을 조금 시험에 맞게 좀 바꿔볼까요? 체내로 들어온다. 체내로 유입된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체내로 유입돼요. 그래서 뭘 발생시키냐면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얘는 어떤 대상이야? 주의 대상이다. 자, 키워드만 여기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체내에 유입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자, 얘는 생명체와 달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와 생명체는 서로 대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달리니까. 그럼 뭔 차이가 있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생명체는 뭐란 얘기죠? 얘는 바로 세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쟤는 세포지만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 아, 그러면 세포의 특징이 뭐라는 거죠? 세포의 특징은 바로 스스로 생장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세포의 특징이야.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생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 결과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뭐 하게 된다? 기생한다. 그럼 질문 있어요. 왜 기생하는 거죠? 왜 기생?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럼 왜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한 거죠?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세포가 아니라서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연결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죠. 자, 바이러스는 뭐가 아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는 이걸과 스스로 생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얘는 숙주세포라는 것들에 뭐해 사는 거냐면 기생해서 산다. 근데 기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증식한다고 했으니까 불어나기까지 하나 봐요. 그러면 기생도 하는 것이고 플러스 증식까지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바이러스 특징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명체와 달리 혼자 자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세포가 아니라서 세포의 특징이 그러면 뭐란 얘기냐면 이 세포라는 게 스스로 생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생장할 힘이 없어. 그러면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누군가한테 기대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생에 산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숙주세포의 기생에 살면서 증식하게 된다. 다행히 기생하면서 같이 살면 좋은데 이 바이러스가 안 좋은 일을 이제 끼치게 되면 이 숙주세포는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계속 보죠. 자,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그럼 바이러스의 구조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그러니까 피막이 있고 없고에 따라 바이러스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거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냐면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제 피막이라는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자, 있는 거 얘기하네요. 그럼 없는 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그럼 피막이 있을 때, 요 피막의 밖을 먼저 얘기해보죠. 피막의 밖에 부착 단백질이 있고, 자, 밖에는 부착 단백질이 있대요. 그러면 부착 단백질이니까 어딘가에 착 붙는 거 아닐까요? 부착한다라는 거. 여기다 부착한다, 여기다 붙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붙는 단백질 이런 게 아닐까? 자, 박혀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거 잠깐 지울게요.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피막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이 있고 피막 안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요건 안이죠. 자, 안에는 캡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캡시드라는 게 뭐냐면 단백질인가 봐요. 그럼 결국은 안에든 밖에든 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오케이. 요거 놓치면 안 되겠네요.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피막이다. 그러면 피막 바깥에는 이렇게 해서 부착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요 실내 내 부분에는 캡시드라고 하는 것들이 요 안에 이게 들어있나 보다. 그죠? 그리고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살짝 지워서 왜 안 지워지지? 이렇게 지우면 되겠다. 그래서 밖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부착 단백질이 있는 거고 요 안에는 이렇게 캡시드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캡시드라는 게 있는데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핵산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충 구조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피막이 있고 피막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캡시드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들어있더라. 그죠? 됐나요? 그럼 바깥에부터 정리하면 부착 단백질 그 안에 부착 단백질 그 다음에 피막이 있고 피막 안에 캡시드가 있고 피막 안에 그다음에 색산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 다음 얘가 있고 요거 다음 얘가 있고 요거 다음 얘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된다. 그러면 핵산이 DNA다. 그러면 RNA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로만 구성되는 거니까. 이 핵산이 RNA다. 그러면 DNA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캡시드라는 게 있는데 요 캡시드 안에 이렇게 끄집어낼게요. 요 안에 핵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로 되어 있냐면 DNA로 될 수도 있고 또는 RNA로 될 수도 있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 N 맞죠? N은 쓸 때마다 이렇게 헷갈리죠, 쌤은? N 맞게 썼겠죠? 그죠? N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그럼 어쨌든 현재 정리하면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피막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이 붙어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라는 게 있고 이 핵산이라는 것들은 DNA나 RNA 둘 중에 하나의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그럼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가 뭐죠? 당연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겠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를 설명하는 거겠고 이러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되는 것일까? 라고 당연히 뭘 던졌어요? 화제를 던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얘기할 거야?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되는지 감염되는 방법, 감염되는 과정에 대한 걸 얘기할 거야 라고 정리되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감염되는 과정이나 단계에 대한 것들이 써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1문단 주제는 바이러스의 특징 플러스 피막 유무에 따른 바이러스의 구조가 나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자, 됐나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바이러스다. 그러면 바이러스 바깥에 이렇게 해서 박혀 있는 거 얘가 부착 단백질, 부착 단백질이었고 요 안에 지금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 있었냐면 얘가 캡시드. 여기는 요거 여기 박혀 있는 게 부착 단백질. 그다음에 요 안에 들어 있는 건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 요 안에 뭐가 들어 있냐? 핵산이 들어 있는데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는 DNA일 수도 있고 또는 RNA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했어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하면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문단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 그러니까 감염이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바이러스가 감염이 가능한가? 이거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숙주세포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더 깔끔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 시작할게요. 자, 이 문단 얘기 바로 들어가 봅시다. 쭉 가보도록 합시다.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첫 번째, 일단 감염이 가능한 거와 결합을 해야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한 단계가 끝난 거고요.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예정이냐면 감염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감염 과정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을 해야 돼요. 그죠? 일단 접촉을 해야 걔한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요 바이러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바이러스가 흘러서 어디로 갈 거냐면 감염 가능한 숙주세포와 결합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접촉한 다음에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요. 얘를 이용하는 건 수단이 되나 봐요. 얘를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아, 너무 쉽다. 그죠? 그러니까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일단 결합을 쫑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게 되면 요 안으로 뭔가 결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나한테 착 달라붙을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얘를 탁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약간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렇게 뭐가 박혀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보기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착 단백질인 것 같고 얘가 어떤 그 세포가 이렇게 딱 붙었어. 그러면 얘가 거기에 착 붙어버리는 거죠. 요걸 콕 꽂는 거. 약간 모기가 꽂듯이 딱 꽂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지금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요 부착 단백질을 가지고서 붙는다. 그럼 포인트는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달라붙는 거죠? 부착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감염 가능 숙주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다음 단계예요. 부착 단백질 있잖아요. 이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용체에 달라붙기. 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바이러스가 감염 가능 숙주세포와 뭐해서 일단 이 숙주세포와 결합을 해서 부착 단백질을 통해서 달라붙는 과정까지 간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이에요. 달라붙은 다음에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 자, 달라붙었으니까 이제 그 붙어있는 부위를 통해서 쏙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를 하게 돼요. 자, 단계 잘 써야 돼요. 그럼 침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일단 부착돼야겠죠. 붙어야 들어갈 수 있겠죠. 나 여기로 들어갈 거야 해서 착 붙고 붙은 다음에 쏙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침투하고 바이러스의 핵산이 아까 핵산 어디 있었죠? 그 안에, 그러니까 피막 안에 캡시드 안에 핵산이 있었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돼요. 왜냐면 아까 캡시드라는 거 안에 이 캡시드 안에 핵산이 이렇게 들어있었잖아요. 요 바깥은 피막이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요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돼요. 아, 그러면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제일 안쪽에 있던 이 핵산이라는 것들이 캡시드에서 분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네요. 자, 그리고 나서 분리된 다음, 침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분리돼요. 그 다음은 이렇게 화살표겠네요.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를 했어. 침투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 안에 있던 제일 안에 있던 핵산이 캡시드 바깥으로 쏙 하고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약간 이 핵산이 어떤 우주선을 타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피막이라고 하는 혹은 캡시드라고 하는 이 우주선을 타고 이 세포 내부로 이렇게 쏙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빠져나온다. 이후 핵산이 무슨 일 하나 봤더니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된다. 자, 핵산이 뭘 해요? 복제를 해요. 우리 아까 처음에 바이러스라는 게 기생하면서 증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핵산이라고 하는 건 누구 안에 들어있던 거죠?
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산이라고 하는 것. 현재 지금 핵산이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요 다음 단계가 여기다 쓸까요? 바로 핵산이라는 것들이 뭐 하냐면 효소를 이용해서 제일 중요한 복제를 하게 된다. 요게 문제인 거죠. 핵산이 지금 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던 건데 바이러스가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증식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빠져나온 다음에 증식 복제를 하게 되고 핵산이 DNA의 경우 아까 우리 핵산 뭐라 그랬냐면 핵산은 DNA 아니면 RNA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DNA의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용한다는 효소가 일단 숙주세포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현재 효소 이용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 핵산이라는 것들이 DNA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숙주세포 안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면 RNA, 얘 아닌 RNA의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그럼 이제 그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걔를 이용해서 자신에 맞는 효소를 합성한대요. 그럼 조금 차이가 있죠. DNA는 있는 그대로 쓰는 거고요. RNA는 입맛이 좀 까탈스럽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효소를 뭐 하냐면 이 안에서 합성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다시 한번 저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일단 바이러스가 밖에 부착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감염 가능한 세포랑 쪽 만났어요. 그러면 이 세포한테 착 붙어요. 자, 붙은 다음에 뭐 해요? 착 붙었으니까 이제 그 안으로 쏙 들어가야겠죠? 자, 붙은 곳을 통해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바이러스 안에 있던 핵산이 나도 이제 답답해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캡시드를 뚫고 나왔다. 자, 뚫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캡시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이 핵산이 하는 일이 뭐인 거예요? 이제 복제를 할 거예요. 근데 복제할 때 뭘 이용해요? 숙주세포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해요. 근데 이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는데 이 DNA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있는 요소를 그대로 그냥 이용하는 거죠. 땡큐 나한테 좋은 요소가 여기 있네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RNA는 나는 입맛이 좀 까탈스러워서 그냥 쓸 수는 없고 내 입맛에 맞춰서 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맞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합성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또한 핵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이거 우리 요번에 중간고사 때 mRNA 있었는데 mRNA의 기본적인 속성은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여기 써있네. 단백질 합성한다고 써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핵산이라는 게 지금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핵산이 뭐 하나 봤더니 m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뭐 하냐면 합성하는 일을 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복제도 하고 합성도 하는 것 같아요. 자,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합성했잖아요. 이거의 일부. 이렇게 두 개 쪼개볼게요. 이거의 일부는 뭐가 되냐면 얘는 캡시드가 된대요. 얘는 캡시드가 돼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는 캡시드가 되어요. 그래서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원래 캡시드가 뭐 한 거였죠?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mRNA 이용해서 핵산이 단백질을 합성해내면 그 중에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서 핵산을 둘러싸주는 거. 보호막처럼 된다는 얘기겠죠. 또 다른 일부 있네요. 그럼 다른 일부는 뭐가 되냐?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에는 아까 겉에 부착 단백질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이 바이러스의 안에 들어있던 핵산을 보호하기 위한 캡시드가 되는 거고 또 일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부착 단백질이 된다.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핵산이 스스로가 바이러스를 위한 부착 단백질로 될 수 있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캡시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네요. 자, 했어요. 그 이후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 어디 있지? 숙주세포막에 부착된다고 했잖아요. 요 숙주세포막에 부착된 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 그죠?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얘가 될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부착된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자, 아까 캡시드가 되어 있었죠? 여기 캡시드가 되어서 핵산을 둘러싼 애가 있었어요. 자, 그 피막이 되면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피막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고 그 안에 캡시드가 있었고 그 안에 핵산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핵산이 m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막 만들어냈고 그 단백질 형성한 것들이 이렇게 캡시드를 만들어냈고 또 하나는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밖에 그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이 캡시드란 것들을 둘러싸는 이렇게 또 겉에 피막이 되었어. 그러면 원래 얘가 들어올 때의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원래 얘가 들어올 때 피막에 둘러싸여 있는 캡시드 안에 핵산이었잖아. 근데 얘가 들어와서 얘가 혼자 밖으로 뿅 뛰쳐나와서 답답해 하고 뛰쳐나왔었는데 얘가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기를 둘러싸게 될 여기 캡시드도 만들었고 또 하나의 단백질은 아까 숙주세포막에 부착이 되어서 부착 단백질을 될 준비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부착 단백질을 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얘가 피막이 되어서 이 캡시드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캡시드를 이렇게 삥 둘러쌌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다시 자기의 원래 집들을 회복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얘가 뭐 했냐면 아까 복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핵산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 들어왔다가 복제를 막 했어. 그리고 예를 들어보자. 얘가 혼자 들어와서 얘가 이제 핵산이 한 4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4개가 돼서 단백질을 막 생성을 해. mRNA를 통해서. 그럼 단백질 생성을 하면서 각각의 어떤 캡시드를 만들어내고 또 각각의 피막을 생성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4개의 각각의 캡시드와 피막이 생성됐으면 들어올 때는 혼자였지만 복제돼서 이제 4개가 돼버린 거죠. 자기와 똑같은 요 모습이 4개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복제된, 바이러스가 복제됐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된다. 자, 이제 완벽하게 다시 갖춰졌으니까 바이러스가 여기서 할 일을 다 했어 하고 이제 뿅 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과정인데 들어와서 증식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염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는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이제 주제가 정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이 이렇게 써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상태였던 애가 이 상태에서 부착 단백질을 통해 세포막에 쏙 붙어갖고 다시 한번 정리해요. 쏙 붙어서 붙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핵산이 밖으로 숑 빠져나왔죠? 나와서 얘가 지금 빠져나왔으니까 혼자 이렇게 핵산이 혼자 똑 떨어져 나온 상태인 거야. 이게 깨지고, 이거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뿅. 자, 그 상태에서 핵산이 뭐 하는 거죠? 핵산이 이렇게 해서 핵산이 뭐 하는 거야? 복제를 한 거예요. 자, 복제되었어. 근데 자기가 혼자 이제 여린 상태 있잖아. 원래 나를 둘러싸고 있던 캡시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 핵산이라는 게 이렇게 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mRNA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단백질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mRNA를 통해서 막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단백질들 중에 일부는 캡시드가 돼. 그럼 이제 캡시드가 돼서 핵산은 요렇게 둘러싸게 되겠죠. 자, 이제 핵산이 혼자가 아니라 캡시드를 그러니까 캡시드로 둘러싸인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면 아직 완벽한 처음의 바이러스 상태는 아니야. 그치? 자, 근데 또 일부 단백질은 뭐가 됐냐면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 근데 얘가 뭐였냐면 숙주세포막에 부착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부착된 이 숙주세포막이 뭐가 된다 그랬냐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이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한 이 단백질이 숙주세포막에 붙었는데 마침 얘가 붙어있는 그 숙주세포막이 핵산들을 둘러싸는 각각의 뭐가 돼요? 피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부착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처음에 하나였던 애가 몇 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3개로 불어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뒤에 보기 그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했고요. 이제 3문단마로 가보도록 하죠.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자, 위의 과정이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전부 다 뭐가 있는 바이러스죠? 전부 다? 그렇죠.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의 과정을 거쳐서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 여기 잠깐만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다 얘기했으니까 요건 살짝 지우고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죠.
자, 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뭐가 일어난 거냐면 지속 감염.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요 피막 막 나와갖고 피막이래. 일단 그 안에 핵산이 나와서 막 복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캡시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다시 막 복제가 되고 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과는 또 다른 과정 통해서 급성 감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아마 하게 될 건가 봐. 그런데 첫 번째 급성 감염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차례대로 적어보도록 하죠. 위에서부터. 급성 감염이에요. 자, 얘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얘는 다른 과정을 거친다고 했으니까. 자, 이 급성 감염이 뭐냐? 특징만 적죠. 일단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급성 감염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발생하는 거야. 그럼 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도 일찍 죽어버릴 수도 있겠네. 자,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이고, 와, 얘 되게 무서운 애네. 급성 감염은 뭐냐면 얘가 일단 감염이 되면 얘는 숙주세포를 뭐예요? 숙주세포를 죽여요. 그죠? 나쁜 놈이잖아. 자, 죽이고요.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세포에서 증식하며 질병을 일으킨다. 자, 죽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증식한 다음에 뭘 일으키냐면 질병까지 발생시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급성 감염이다. 정리했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체계에 의해서, 자,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체계, 방어체계가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 체내엔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급성 감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이리로 갈게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그죠? 시간이 흐르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 케이스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자, 여기까지가 급성 감염이었어요. 자, 반면 지속 감염이니까 얘하고 좀 다른 이제는 지속 감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 좀 전에 지속 감염은 뭐였냐면 앞에서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캡시드 밖으로 튀어나온 핵산이 막 증식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 되게 자세하게 풀었던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지속 감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감염은 아까 얘기했지만 피막이 있는 상태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과정들. 얘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럼 얘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체내에 뭐 할 수 있냐면 잔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오래 살아남는 애인가 봐요. 그러면 우리 몸에 안 좋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지속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아. 얘는 아까 숙주세포를 죽인다고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숙주세포를 죽이지 않아요. 그죠? 그럼 완전히 급성감염과 지속감염이 서로 이렇게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해요. 얘는 오랜 기간 동안 잔류해요. 얘는 숙주세포를 죽여요. 얘는 죽이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하나 더. 체내의 방어 체계를 회피하면서 생존한다. 지속감염은 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에 따라 잠복감염, 만성, 또 나뉘네. 그러면 얘를 또 세 개로 쪼개서 기억해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이렇게 세 개로 쪼개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잠복 감염부터 우리는 잠복이란 말만 좀 써볼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3문단 주제는 급성 감염과 지속 감염의 특징들을 얘기했고 서로 특징을 비교했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병도 일으키고 숙주세포도 파괴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들. 근데 지속 감염은 죽이진 않아. 숙주세포와 함께 생존하면서 우리 몸을 좀 병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잠복감염부터 가도록 하죠. 잠복감염은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에서 오면 잘 봐야 돼. 일단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요. 그랬다가 두 번째, 증상이 없어져요. 그랬다가 세 번째, 다시 재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잠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잠복근무 들어봤잖아요. 잠복근무가 뭐예요? 보이지 않게 숨는 걸 우리가 잠복한다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잠복감염이라 부르는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는 요 2번이 중요한 거죠.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어. 사라지는 거니까 요게 잠복해 있다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잠복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정리해보죠. 이 잠복감염이라는 건 뭔가 봤더니 초기에는 증상이 있었어. 그랬다가 한동안 증상이 없어.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돼? 재활성화가 돼.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재활성화될 때, 이렇게 될 때 저기 보니까 특정 조건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잠복 감염은 언제 되는 거냐면 특정 조건에서 재활성화가 일어난다.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 증상이 없는 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잠복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첫 번째 뭐냐면 1번이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병은 2번, 여기 3번 상태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1번일 거고 두 번째가 아마 3번 상태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 두 개의 질병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왜? 잠복 기간 거치면서 얘가 뭔가 변형될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죠? 잠복 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뭔가 감염성을 띠지 않아. 그러니까 아픈 줄 모르다가 잠복하게 되다가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 와, 그럼 여기서 나중에 혹시라도 프로야? 자, 바이러스인데 프로인가 봐. 자, 프로바이러스. 물론 그런 프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프로바이러스라는 게 나오게 되면 뭐다? 잠복 감염과 관련이 있는 거다. 얘는 어떤 바이러스다? 잠복기를 거치는 바이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만성감염 나오네요. 만성감염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돼요. 자, 여기 있는 두 번째가 만성감염이에요. 만성은 우리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는 거예요. 계속 검출. 이렇게.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는 상태다. 얘 문제가 좀 심각하네.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성감염은 온몸에 바이러스 투성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는 좀 심각성, 전염성이 있는 애인가 봐요. 그럼 여기다가 만성에다가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얘는 전염성이 있는 애라는 것들을 꼭 이렇게 정리해야겠네요. 그리고 얘는 발현되거나 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발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는 만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얘는 발현될 수도 있어. 근데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또는 언제 될 수 있냐면 뒤늦게 발현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발현될지를 모르는 거야. 항상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지연 감염 나오네요. 지연. 여기다가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죠. 자, 세 개 다 정리했어요. 잠복, 만성, 그다음에 지연이에요. 자, 지연 감염은 초기 감염 후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럼 얘의 특징은 뭐죠? 초기부터 아예 발현이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보이죠? 얘는 처음부터 나타나요. 그죠? 얘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있어. 근데 얘는 쭉 있어. 근데 얘는 처음에 있다가 없어져.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은 초기에 있는 건 똑같은데 얘는 중간에 없었지만 얘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 그럼 얘하고 얘의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초기에는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생긴다는 건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얘하고 공통점도 초기에 공통점을 보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거니까 얘도 나중에 나타난다? 이거 볼 수 있어. 근데 차이점은 얘는 계속 뭐 한다는 거? 증가한다는 거. 그럼 일단은 이렇게 끊어본다면 얘는 초기에 없고 얘네들은 초기에 있어. 그러면 잠복과 만성은 초기에 있지만 얘는 없다. 이렇게 문제 비교에 출제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렇게 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밑에요.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끝. 이거 하고 그다음에 얘는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자, 3단 주제예요. 지속 감염의 세 종류가 나와 있고 잠복, 만성, 지연 감염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끝나는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릴까요? 정리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됐죠? 자, 그리고 이쪽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4문단까지 있는 글인 것 같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는지 그 과정이 중요했던 거니까 핵심 정리, 감염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선생님은요. 여러분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세포에 접촉을 하죠. 어떤 것 때문에 아까 부착 단백질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접촉을 해. 그러면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착 하고 붙겠죠. 그래서 요게 접촉한 다음에 부착 단백질로 숙주세포 수용체에 착 하고 붙어요. 자, 붙었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붙은 이유가 뭐죠? 들어가 보려고. 그래서 세 번째, 그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죠.
자, 들어가면 바이러스 내부의 캡시드 안에 들어있던 뭐가? 핵산이, 그죠? 핵산이 뿅 하고 분리가 되어서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숑 하고 나오게 돼요. 자, 나온 목적은 뭐죠? 얘는 혼자 그냥 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증식하기 위해서, 그죠? 복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핵산이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는데 DNA인 경우에는, 즉 핵산은 DNA 아니면 RNA라고 얘기했으니까 DNA 때는 효소를 있는 그대로 이용하고 여기 나를 위해 준비한 거야? 땡큐. 이게 DNA겠고 RNA는 좀 입맛이 까탈스러워서 뭐야 내 맛에 드는 게 없잖아. 오케이 내가 만들지 뭐. 요리를 만들어서 자신에 맞는 효소를 합성하는 애가 RNA. 그럼 이렇게 복제만 하고 끝나냐? 아니죠. 복제한 상태면 핵산이 여전히 보호막이 사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음 단계에서 핵산은 m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단백질 중에서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서 핵산을 둘러싸게 되고, 그럼 이제 핵산이 여러 개 복제됐을 때, 복제된 상태에서 캡시드들이 이렇게 생겨갖고 이 핵산을 이렇게 둘러싸게 됐겠네요. 그리고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서 이 부착이 된 숙주세포막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피막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죠? 요 숙주세포막에 부착, 즉 부착 단백질이 붙어있는 숙주세포막이 피막이 되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피막이 되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뿅 하게 나오게 된다. 이 증식된 바이러스가 뭐야? 아까 여기서 핵산이 복제되어서 이 수많은 복제된 이 핵산들을 여기 있는 얘 캡시드 변환 애들이 싹 다 감싸 안게 되고 이거를 얘들이 피막이 되어서 감싸 안게 된 다음에 세 개로 증식이 됐으니 뿅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 결국은 혼자 들어갔다가 셋이 나오거나 넷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봅시다. 자, 28번 문제인데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하여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한다. 자, 얘들아, 아까 효소와 결합하는 거 언제 했지? 안에서 했어? 밖에서 했어? 그쵸? 안에 들어와서 효소와 결합했잖아요. 그러면 결합하여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침투한 다음에 이쪽이죠. 선후관계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 너무나 쉽게 1번이 다 밑동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선후관계 잘 보셔야 돼요. 과학지문은 특히 선후관계가 중요해요. 인과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고 그 다음에 결합이 일어나는 거지 이거 다음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자, 핵산이 DNA라면 캡시드 안에는 RNA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죠? 핵산은 DNA 또는 RNA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이 핵산이 만약에 DNA였어? 그럼 얘는 RNA는 아닌 거니까 없겠죠. 세 번째,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이유가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바이러스 뭐라 그랬죠?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장할 수 없다. 그래서 기생하게 된다. 왜 기생하는 거죠? 세포가 아니니까. 세포가 아니어서 스스로 생장할 수 없으니까 숙주세포에 기생하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다음 4번이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가장 바깥에는 부착단백질. 피막이 있는 바깥에는 부착단백질. 여기 써있네요. 오케이. 맞네요. 다섯 번째.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캡시드를 피막이 감싸고 있다. 아까 뭐라 했냐면 캡시드를, 그러니까 피막 안에 캡시드가 들어있다고 했고 캡시드 안에 핵산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피막이 캡시드 감싸는 건 당연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다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정답 다 체크했고요. 29번 가보죠.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조금만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인 건데 일단 바이러스가 있어요. 요게 아마 요거 있죠. 요게 아마 부착 단백질이지 않을까. 이렇게 꽂혀 있는 게 부착 단백질. 그래서 얘가 숙주세포에 착 하고 일단 뭐예요? 접촉.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A 단계가 뭐 한 단계인 거 같냐면 여기에 접촉한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접촉했으면 왜 접촉하는 거죠? 요 안에 쑥 들어오려고. 그래서 쏙 안에 들어왔겠네요. 그럼 접촉한 다음에 뭐 하는 과정까지? 침투하는 과정까지가 A인 것 같고. 그다음 들어왔는데 요게 지렁이 같은 게 생겼네. 지렁이 어디 있지? 여기. 얘가 지렁이잖아. 얘가 지금 요 모습인 거니까. 그럼 현재 얘가 뭐라는 걸 할 수 있냐면 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던 핵산이라는 게 이 세포 안에 들어와서 밖으로 뿅 빠져나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핵산이 한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뭐가 일어났죠? 오케이. 여기 지금 복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현재 요 B단계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핵산이라는 게 복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상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핵산이라는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뭔가 생겼네요. 요 핵산을 둘러싼 것들 우리가 뭐라 했지 아까?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게 캡시드라고 했으니까 이 캡시드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이 핵산이라는 것들이 아까 mRNA를 이용해서 많은 단백질들을 합성하게 되고 그 단백질들 중에 일부는 캡시드가 됐고 일부는 부착 단백질이 되어서 될 준비를 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 일부들이 만들어진 캡시드들이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감싸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감싼 다음에 다시 이 모습들이 요 감싼 얘를 또 감싸고 있는 얘가 있네. 자, 얘가 그럼 뭐죠? 얘가 피막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처음에 한 개가 들어와서 나가는 사이에 하나, 둘, 세 개로 뭐가 됐어? 증식이 되었네요. 그죠? 이해했어요? 자, 중간 단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핵산이라는 게 복제가 되어서 캡시드가 감싸지게 되고 이 캡시드는 어떻게 된 거야? 이 핵산이라는 게 열심히 mRNA를 이용해서 수많은 단백질들을 막 만들어내게 되면 단백질 중에 이 일부가 캡시드가 되고 이 일부는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해서 이 부착 단백질이 숙주세포막과 결합을 한 다음에 얘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피막으로 변해서 이 피막이 지금 얘를 이렇게 감싸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상태라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볼게요. A에서 바이러스의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오려면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죠? 핵산이 요 안에서 세포 내부에서 빠져나오려면 일단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려면 뭘 이용하는 거죠?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들어온 다음에 빠져나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세포 내부에서 빠져나오려면 일단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들어오려면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 이용해서 착 붙어서 안으로 일단 들어와야겠다. 맞는 말이죠? 2번이요. 자, B에서요. 복제예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복제할 때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거 있었죠. 이용하는 건 DNA였고 그대로 이용 안 하고 합성하는 건 RNA였으니까 이 바이러스의 핵산은 RNA다. 맞는 설명이죠. 오케이? 3번이에요. 자,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며 빠져나온 여기 B, 지금 B 여긴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온 효소는 아까 캡시드가 분리되면서 빠져나온 게 효소인가? 효소는 원래 몸 안에 있는 거잖아. 그죠? 빠져나온 게 아니고 캡시드가 분리되면 빠져나온 건 핵산이지. 그리고 이 핵산이 원래 몸에 들어있던 효소와 이렇게 효소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였잖아. 그럼 설명 자체가 틀렸죠. 캡시드가 분리되어 빠져나온 효소가 아니라 핵산이라고 말을 바꿔야 되겠고 효소는 원래 몸 안에 있던 거다. 그러니까 답은 쉽게 3번이네요. 캡시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이거는 맞는 말이 될 수 있겠고, 그죠? 핵산이 사실 얘를 만드는 거니까 단백질 통해서. 다음이요. 4번. 바이러스 핵산을 둘러싸거나 지금 C 여기잖아. 여기에서 핵산을 둘러싼 거 캡시드잖아요. 뒤에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되는 물질은 mRNA 통해서 그게 뭐지 얘들아? mRNA 통해서 아까 단백질 형성했고 이 단백질이 이 핵산을 둘러싸는 캡시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요거 캡시드 만드는 거. 또 하나는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되어서 아까 피막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마지막 5번이요. 자, D 여기죠. 여기서는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피막이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죠?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가 아까 뭐였냐면 숙주세포막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 중에 일부분이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했고 이 부착 단백질이 숙주세포막에 착 붙어서 얘가 뭐가 됐냐면 피막이 된다고 했으니까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인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다 했네요. 자, 넘어가서 30번 문제 급성감염이에요. 자, 급성감염과 지속감염 비교하는 건데 급성감염은 지속감염과 달리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우리 급성감염이라는 게 아까 뭐였지 얘들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까 뭐였니? 점점 증가하는 건. 지속감염 속에 들어있는, 우리 오른쪽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속감염 속에 들어있는 지연감염 얘기였잖아. 그럼 여기서 급성감염이 점점 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말이 맞지 않죠. 특히 급성감염은 아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오래 있지 않고, 여기 써있지만 오래 있지 않고 잠깐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점점 증가하는 건 틀렸죠.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2번, 급성감염은 지속감염에 비해 바이러스가 체내의 방어체계를 오랫동안 회피한다. 급성감염은 회피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잖아. 지속감염이 더 지속이 되는 거니까 당연한 말이죠. 틀린 거예요. 회피하지 못해요. 세 번째, 지속감염 우리 적절한 거 고르는 거네요. 지속감염은 급성감염과 달리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숙주세포를 소멸시킨다. 아까 소멸시키는 건 뭐였지? 급성감염이었죠? 그러면 급성감염과 다르란 말은 틀렸고요. 지속감염은 소멸시키지 않아요. 다 틀렸네요. 그럼 네 번째요. 지속감염은 급성감염에 비해 감염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게 된다. 그쵸? 지속감염은 오래 남아있으니까 지속되는 거라 얘기했으니까 답은 쉽게 4번이다. 5번. 급성감염과 지속감염은 체내의 바이러스가 질병을 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된다. 아까 발현 여부에 따라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맞는 말 볼 수 있겠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31번. 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VZV라고 하는 VZV인가 봐요. 그죠? VZV 이렇게 된가 봐요. 자,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성 수포인데 자연적으로 치료되다가 처음에 그랬다가 치료됐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조건이잖아. 이게 되면 통증과 수포가 생겨날 수 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처음에 병이 있다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됐어. 그러면 치료가 됐으니까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 거잖아. 사라졌다가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어떤 조건? 특수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생겨난다. 이거 뭐야? 이거잖아, 이거. 초기 증상이 있다가 증상이 없어. 치료됐다가 특정 조건 뭐죠? 요거 저하되면 다시 재활성화된다. 요거 딱 보니까 이거는 지금 잠복 감염 얘기다. 그죠? 잠복 감염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예시인 거고, 두 번째 C형 감염, HCV 있죠? C형 감염 바이러스 얘기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사례예요. 얘는 보니까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한데요. 하지만 감염 환자는 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합병증.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연 감염은 초기에 증세가 없다가 점점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얘기했던 거니까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뒤늦게 발현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만성 감염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는 그런 감염은 아닌 거니까. 그럼 1번이요. 수두를 앓다가 나은 사람은 첫 번째 사례잖아요. 얘는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았을 때 VJV 프로바이러스. 얘 프로바이러스가 뭐였냐면 잠복 감염 얘기였으니까 우리 첫 번째 잠복 감염이었잖아.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1번 오케이. 다음 2번 바로 가죠. 자, VJV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VJV가 다시 활성화된 특정 조건. 요거 아까 특정 조건이 뭐였더라?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게 뭐 그 특정 조건 아니었나? 근데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게 특정 조건? 발생하는 건 두 번째 아픔이잖아. 그치? 이게 조건이 아니라 조건은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은 조건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마 2번일 수 있겠고요. 3번. HCV에 감염된 사람은 염증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왜? 아까 만성 감염이라는 건 뭐였죠? 얘는 계속 검출이 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맞는 말. 4번이요. HCV. 이거 감염 아까 만성 감염 얘기하는 것 같아. 얘는 나이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게 지금 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5번이요. 이 둘 다 질병에 발현된 상황이라면 모두 체내에 잔류한 바이러스가 주변 사람, 주변 세포를 감염시키고 있거든. 증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왜죠? 얘네들은 전부 다 지속감염이고 지속감염이란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복제해서 늘어나고 있는,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주변 세포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함께 오늘 이제 바이러스와 감염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러스는 사실 여러분 되게 무섭죠. 바이러스, 이 모의고사 지금 보다 보면 바이러스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백신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라는 것들, 선생님도 최근에 바이러스성 결막염 걸려갖고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눈에 막 눈물이 나고 막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그만큼 몸에 뭔가 안 좋은 질병도 유발하게 되는 무서운 것들이니까 여러분 손도 깨끗하게 잘 씻으시고 항상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죠? 침투 이렇게 어떻게 해요? 침투 쏙? 이렇게 될까? 침투 쏙?
어떻게 썸네일을 모르겠네.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아마 사회 파트 지문을 만나게 될 건데, 사회랑 기술 지문 파트 2개 안 찍은 게 있어서 그거는 내일과 내일 모레 찍어서 여러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 잘 하시고, 마무리 그동안 공부했으리라 믿고요. 이번이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공부했던 것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